자, 오늘 내용의 메인, 라이트 GBM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알고리즘이에요. 라이트 GBM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거고요. 기존의 XG 부스트에 비해서 굉장히 고성능 그라디언트 부스팅을 구현한 거예요. XG 부스트 자체가 모듈이 좀 우리가 여태까지 고만고만한 모델만 해서 느끼지 못한 건데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면 학습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거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속도 빠르고 메모리 사용량도 적고, 그리고 카테고리 데이터 뭐 자동 변환하고 최적화를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기능은 뭐 굳이 안 써도 되고요.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기 때문에 작은 데이터로 처리할 때는 굳이 뭐 그래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 예제 데이터를 돌리기에 그렇게 적합한 모델은 아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나는 데이터를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 모델이다. 멀티코어 처리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얘도 의사결정 트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요. 리프 중심 트리 분할이라고 해서 다른 알고리즘에서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래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빠르고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써보면은 기대한 것만큼 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얘네가 이제 얘기하는 최적의 성능을 뽑아내려면은 이제 GPU를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원본 소스 코드를 내려받아서 컴파일을 직접 해야 돼요. 그러니까 C++를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최고 성능을 끌어내긴 좀 애매하다. 뭐 그런 느낌이고요. 윈도우에서는 설치할 때 그냥 PIP 명령으로 설치하면 CPU 버전은 어렵지 않게 설치가 되고요. 맥에서도 그냥 PIP로 설치하면 설치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제 예전에는 설치도 잘 안 돼갖고 되게 애먹었었는데 CPU 버전 설치는 되더라고요. 근데 돌아가는지는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라이트 GBM이라고 검색하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레퍼런스가 튀어나오고요. 당연히 이제 C 기반도 제공을 하고요. 뭐 맥에서 설치를 하려면은 일단은 원래 원본으로는 이제 브루라고 해서 그 윈도우에서 프로그램 깔듯이 까는 방법이에요. 깔고 C 메이크, C 컴파일러 받고 그 다음에 오픈MP 같은 거 받아서 원본 소스 내려받은 다음에 GCC라는 게 이제 C++ 컴파일러예요. 이걸로 직접 컴파일을 때려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C++를 개발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맥에서는 이 매뉴얼 보고 아이씨 해갖고 저는 맥에서는 이거 절대 안 돌리고요. 그 다음에 GPU 버전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깃에서 클론을 받아서 직접 그 빌드를 하라라는 뭐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자, 윈도우에서도 라이트 GBM 하면서 디바이스 타입 GPU라는 파라미터를 쓰기 위해서는 뭐 이러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설치한 다음에 MSVC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그 개발 도구예요. 이걸 사용해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깔고 직접 빌드해라 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PIP로 돌리는 거는 사실 그라디언트 부스팅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이거 제대로 쓰려면 C++ 해야 돼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가끔 강사님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랑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네, 일단 위에 뭐가 메뉴가 많죠? 자, 뭐 얘는 지금 C샵이라고 하는 언어를 지금 코딩하고 있는 중이네.
이걸로 코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한 20몇 가지가 될 거예요, 아마. 이거랑 우리가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랑 다른 거예요. 자, 뭐 당연한 거지만 뭐 우리가 지금 뭐 C++를 건드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CPU 버전까지만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준비 작업 들어갑시다. 분류 기본 코드니까 이제 또 똑같은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죠. 머신러닝 쪽에서는 사이킥 런이 워낙 독보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되는 알고리즘들도 사이킥 런 스타일을 많이 따라요. 자, 요거 사용하시려면은 당연히 pip 명령으로 write gbm 설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write gbm 패키지 안에 클래스피파이어 그리고 그 XGBoost를 개선한 거기 때문에요. XGBoost에서 제공하는 플롯 임포턴스 함수도 그대로 제공을 해요. 제가 패키지를 깔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일단 임포트 해볼게요. 아까 깔았던 것 같은데. 네, 임포트 됐고요. XGBoost 예제랑 비교해서 뭐 새로운 코드 없을 겁니다. 자, 기본 데이터 가져오고 필요한 전처리 또 앞 예제에서 복사해서 갖다 놓을게요. 아, 복사가 되다 말았네요. 자, 그럼 이제 모델 적합을 할 건데요. 이제 기본적인 하이퍼 파라미터 확인을 해보죠. 트리 기반이라 그랬죠? 넘 리브스 하나의 트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리프수고요. 맥스 뎁스 트리 최대 깊이 마이너스 1로 설정하면 무제한. 자, 러닝 레이트 학습률, n 에스티메이터스 부스팅 라운드 수. 나머지는 지금 똑같아요, 걔랑 XG 부스트랑. 개념 자체가 똑같이 트리에서 온 거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 개념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냥 라이트 GBM을 개선한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GPU를 쓰지 않는 이상 라이트 GBM하고 어떤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 회의적이긴 해요. 자, 에스티메이터는 라이트 GBM 클래스피파이어라고 이제 객체 만들면 되고요. 자, 기본적인 하이퍼 파라미터들 쭉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랜덤 스테이트는 get 랜덤 스테이트 걸고 그 다음에 n 잡수도 n 잡수 이렇게 세팅하고요. 자, 어차피 기본적으로 돌리는 거니까 그냥 이 정도만 세팅하고 넘어가 보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학습시켜야죠.
X 트레인, Y 트레인. 에발세 설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발 매트릭이라고 해서 그 성능 평가 기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리면은 얼리 스타핑 라운드가 지금 없는 파라미터라고 나오네요. 그러네, 없네. 자, 뭐 일단 이렇게 하고 돌려보자. 얘가 만들어주는 코드 그냥 썼더니 안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학습이 끝나요. 확실히 체감하기도 굉장히 빠르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분류 결과 예측치. 이유는 똑같아요. 자, 학습한 거고, 그 다음에 분류 결과 예측값 에스티메이터 프리딕트한테 X테스트 데이터 주면은 예측값 뽑아주고요. 이렇게 예측값 뽑아주고, 그리고 예측 확률 예측 확률도 프로바 세팅해주면은 확률 떨어지고요. 이진 분류니까 이거 두 개 다 볼 필요 없죠? 그냥 1번 0일 확률, 1일 확률이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행에 대해서 1번째 얼만 뽑아라 라고 명령 내리면은 이게 각각의 확률이겠죠. 자, 이걸로 이제 이후에 그 혼동행렬이라든지 각종 그 성능평가 지표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자체가 그 사이클 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함수랑 바로 연계할 수 있을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 리절트에다가 에스티메이터 주고 트레인, Y 트레인, X 테스트, Y 테스트 걸어주면 학습 곡선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학습 곡선 나오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4번 사실 뭐 여기서 지금 독립변수 보고가 큰 의미는 없죠. 얘가 퓨처 네임스 인이라는 메서드가 없네요. 자, 비슷한 메서드가 있을까 싶어서 dir 한번 출력해보죠. 그냥 피처스 인이구나. 피처스 인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떨어지고. 모듈 한번 손을 봐야겠네요. 자, 피처 네임스 인. 요게 이제 독립변수의 컬럼 이름을 가져오는 건데, 지금 이 기능이 없으니까, if has attr, 에스티메이터에 피처 네임스 인이 있으면 이걸 뽑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xnames는 x의 컬럼 이름들을 뽑아와라.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전체 실행 다시 한번 시켰고요. 다른 데서도 이거 쓰고 있는 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많이 쓰네. 자, 요거 실행된 거 결과까지만 보고 넘어갑시다. 다 떨어졌고요. 자, 그러면 뭐 그 다음에 XGB 클래스피파이어 말고 라이트 GBM 클래스피파이어 말고 LGBM 레그레이서라고 들어가면 이걸로 이제 회계 분석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자, 단계를 좀 넘버링을 다시 할게요. 샵 02 분류 분석, 분류에 대해서 데이터 가져오고 한 큐에 끝냅시다. 자, 모델 적합하고 분류 결과, 그 다음에 성능평가, 마지막에 독립변수 보호까지. 자, 요 밑에다가 바로 이어서 회계 바로 갈게요. 자, 한 번만 전체 실행하고서 이어갑시다. 자, 아까 기본 코드 처음 설명하는 부분이 녹화가 안 들어갔는데, 뭐, XGBoost랑 큰 차이는 없으니까, 약간 보충 내용만 좀 설명할게요. 코드가 조금 추가가 됐어요. 자, 일단은 이제 모델 적합 부분의 하이퍼 파라미터 부분에서요. 하이퍼 파라미터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페이지 링크를 걸어놨어요. 왜냐면은 이제 파라미터가 겁나 많어. 여기부터 엄청 많어. 그러니까 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이제 소개를 한 거니까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좀 탐구해보실 여지는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부분에서 이제 아까 제가 그 부스팅 라운드스를 XG 부스트에 맞춰서 N 에스티메이터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라이트 GBM 파라미터 이름은 요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가 만들면서 다른 라이브러리들과의 호환성 때문에 똑같은 파라미터인데 별칭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 파라미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레퍼런스 페이지에서 요거를 검색을 해보면은 원래 파라미터는 이건데 그 밑에 알리아스 이런 이름으로 전달해도 똑같이 작동한다예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파라미터가. 별칭들이. 그래서 자료 찾을 때마다 똑같은 파라미터인데 파라미터 이름 다른 애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볼 때 그런 부분은 좀 선별을 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레그 알파라고 소개했던 거는 XGBoost 쪽 거 가져오다가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람다 L1하고 람다 L2, L1 정규화랑 L2 정규화 가중치 파라미터. 이 부분은 아까 알파, 레그 알파라고 잘못 들어갔어요. 이건 정정할게요. 자, 코드 쪽에서 조금 바뀐 게, 바뀌었다기보단 추가된 거죠. 네. 얼리 스타핑 처리하는 파라미터. 요거는 객체 만들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능평가 기준 에발 매트릭을 P탐수에 넣어주면 되고요. XGBoost는 성능평가를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성능평가 지표를 객체 만들 때 넣으면 에러 나요. 파라미터 없는 파라미터라고. 그 다음에 벌보스 파라미터가 XGBoost는 핏에 들어가요. 얘는 여기 들어가고요. XGBoost는 false로 써도 먹는데 얘는 반드시 정수로 넣어야 돼요. 얘가 특징이 지금 언어 자체가 파이썬이긴 한데 원래 만들어진 게 C++이다 보니까 데이터 타입을 따져요. 얘는. 그래서 얼리 스타핑 걸고 나면은 더 빨리 끝난다는 거. 근데 얼리 스타핑을 걸고 나면은 이제 러닝 커브 함수가 작동을 안 해서 학습 곡선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변수 중요도. 이거 이제 임포턴스 쓰는 거였죠. 라이트 GBM도 플롯 임포턴스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코드는 어제 XGBoost에서 썼었던 코드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온 거예요. 바로 나오죠. 근데 얘가 좀 좋아졌더라고요. 이게 뭐가 좋아졌냐면은 옛날 버전은 변수 중요도 뽑으면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변수인지 알아볼 수 없게끔 나왔어요. 이게 불과 6개월 전이야. 근데 이렇게 개선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뽑아보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수치값을 뽑아보려고 했더니 위에 게 우리가 이제 XGBoost에서 했었던 코드예요. 근데 이 에스티메이터 안에 부스터 우리가 XGBoost에서 했었던 거는 여기서 getBooster라는 메서드를 호출한 다음에 보면은 getBooster라는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getScore 이렇게 갔었죠. 이게 어제 XGBoost에서 했었던 코드인데 이렇게 호출하면은 얘가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변수와 중요도 점수를 같이 뽑아주니까 이름과 값을 따로 뽑았었는데 얘는 구조가 좀 다르더라고요. 에스티메이터 안에 부스터 언더바라고 호출하면 이제 부스터 객체에 직접 접근이 되고 피처 이름과 임포턴스 점수가 각각 얘는 리스트, 얘는 어레이, 넘파이 어레이 이렇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요거 때문에 한번 다 뒤져봤어요. 요거 2개 뽑아서 이후 코드는 어제 봤었던 거랑 똑같아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성해서 보면은 여기 나오는 요 스코어 값과 위에 표시되는 그래프가 동일한 거 확인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회계 분석 속도 이제 얼리 스타핑 넣었고요. 그 다음에 변수 중요도 처리하는 거 코드 동일하니까 똑같이 한 번 더 재사용을 했고요. 자, 요렇게 조금 더 보충을 해놓을게요. 이거 요대로 지금 올려놓을 테니까 요것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듈화된 거랑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이따가 오후에 제가 코드 올라갔으니까 각자 확인하세요 라고만 얘기할게요. 어제 내용이랑 별로 코드상으로는 바뀌는 게 없어서 굳이 시간 할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이제 요거 봅시다. 제목은 하나도 안 달아놨어요.
pip 명령으로 이제 pycarrot이라고 설치하시면 되고요. 통칭 AutoML이라고 부르는 분야예요. 사이킷런 쪽에도 사이킷런을 확장한 오토 사이킷런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업데이트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파이캐럿이라고 하는 애가 좀 독보적으로 좀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어요. 어떤 건지 한번 기능을 쭉 살펴봅시다. 자, 패키지 가져올게요. 우리 유틸리티들 가져오고 그 다음에 pycarrot.classification 안에서 분류 작업을 지원하는 클래스를 가져와요. 그리고 데이터 가져옵니다. 자, 데이터는 이제 맨날 보던 거 그만 봅시다. 이제 위스콘신 그 유방암 데이터로 바꿨어요. 자, 얘가 종속 변수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라벨링을 했고요. 자, B가 0으로 되고 M이 1로 라벨링이 됐어요. 자, 이제 파이캐럿을 사용할게요. 자, 일단은 객체 초기화를 합니다. 객체를 만들고 얘한테 데이터를 줘요. 분류기 객체를 생성하고 데이터와 독립변수 이름을 설정합니다.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뭐 굳이 안 줘도 상관은 없는데 얘한테 부여하는 그냥 고유 번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안 써도 되는 거 그냥 뺍시다. 아, 종속 변수. 땡큐. 그러면 이제 얘가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줘요. 자, 타겟은 요거고,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유 번호라고, 요 객체한테 부여되는 고유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신경 안 써도 되고, 타겟 타입은 바이너리, 이진 분류래요. 오리지널 데이터 쉐이프. 자, 569개 행에 31개 컬럼. 그 다음에 트랜스폼. 트레인 셋하고 테스트 셋, 지가 알아서 쪼개요. 자, 뉴머릭 피처, 변수, 숫자로 된 거는 30개. 프리 프로세스, 전처리 가능. 전처리 했대요, 지가. 자, 뭐 이렇게 해서 각종 지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CPU 그 병렬 작업은 이제 무제한으로 푼 거고, 얘가 교차 검증도 이제 10개 진행할 거래요. 그 다음에 GPU 사용 여부는 fails. 그러니까 셋업 돌릴 때 물음표 s.setup 이렇게 하면은 설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와요. 뭐 메모리 설정이라든지 뭐 엔진. 기본적으로 이제 scikit-learn 뭐 이걸 사용하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파라미터들을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설정할지도 알 수 있고, use GPU 요거 보여주려고 확인한 건데 이거 true라고 넣으시면 돼요. 학원 컴퓨터는 안 되고. 아, 캡포스트도 올라가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학습 모델의 종류 확인이에요. s.models라고 하면은 쓸 수 있는 모델이 다 나와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별칭 붙여주니까 이 중에 쓰고 싶은 거 고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XGBoost하고 LightGBM은 지금 이 컴퓨터에 라이브러리가 깔려 있어서 올라간 거예요. 라이브러리가 안 깔려 있으면 얘네들 안 나와요. 그 밖에 이제 우리가 봤었던 그 분류기들 다 있고 굳이 안 봐도 돼서 넘어갔던 애들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자, 이게 쓸 수 있는 모형들이고요. 특정 모형 생성입니다. 요 ID 값을 활용해서 만드시면 돼요. 값을 기준으로 특정 알고리즘에 대한 모형을 생성할 수 있어요. 여기서 랜덤 포레스트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은 s.create 모델 하면서 rf라고 주면 돼요. 그럼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면은 모델 만든 것만으로 아까 교차 검증에서 10번이라고 나온다 그랬죠? 10번 교차 검증 다 해갖고 지가 이미 부서 끝냈어. 하이퍼 파라미터는 기본값만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로 끝낼 수 없어. 생성한 모형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자, 앞에서 RF 객체라고 받았죠. 요 객체를 파라미터로 던져주고 교차 검증 횟수 5회,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이제 정확도를 기준으로 튠 모델 튜닝해라 라고 생성하는 거예요. 앞서 생성한 모형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해야 한다. 여기서는 RF인 거죠. 자, 그럼 이제 5번의 교차 검증을 수행해서 얘가 모형을 튜닝을 했대요. 4. 조금 떨어졌네. 근데 AUC는 조금 올랐네. 떨어지고 오르고 뭐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이게 좀 사기템인데 결과 시각화. 생성된 모형을 갖다 놓고 에뮬레이트 모델이라고 함수한테 주면은 이런 게 나와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사이킷 런 안에 파이프라인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이 그 실행 과정을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약간 샘플을 보여드리면 사이킬런 파이프라인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이에요. 파이프라인을 만들면서 별칭 이렇게 함수 넣고 또 별칭 주고 이렇게 함수 걸고 또 별칭 주고 이렇게 함수 걸고 그래서 요 파이프라인으로 학습해라고 하면은 요 단계를 자동으로 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에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냐면은 파이썬 코드로 작업하면은 이게 모듈화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주피터는 블록 단위로 실행하는 게 오히려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실행을 안 하고 일괄 실행시킬 때 쓰는 거고 이걸 쓰려면은 사이클론 순정 코드만 써야 돼. 그래서 저는 파이프라인은 잘 안 쓰는 편이고요. 잘이래. 그냥 안 쓰고요.
근데 얘가 내부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수행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탭 눌러보면 하이퍼 파라미터. 어떻게 튜닝했는지 결과가 나와요. 자, AUC. 시각화 그래프 나오고요. 컴퓨터 매트릭스. 혼동익렬이죠. 자, 눌러보면은 이제 볼 수 있는 시각화 결과물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게 그 분석기 종류별로 버튼은 다 균일하게 나오고 어떤 버튼은 알고리즘 유형에 따라서 못 보여주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한참 렉 걸리고 에러 나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 결과물들도 그냥 일괄적으로 다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날 거면은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날 거면은 안 써. 자, 모델 비교합니다. 기준은 정확도 값이고요. 기준 5회 교차 검증 수행 후 성능이 좋은 상위 5개의 모델을 선정한 거예요. 순위 막 바뀌는 거 보이죠? 점점. 자, 그럼 이 베스트 5 모델스라고 하는 거에 상위 5개가 들어가요. 여기 찍히죠? 5개 모델. XGB, 랜덤 포레스트, ADA 부스트, 엑스트라 트리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라이트 CBM. 이렇게 5개가 선정이 돼요. 요거는 이 컴페어 모델스라는 걸 호출하는 동안 그냥 출력이 되는 거고, 이 베스트 5 모델스라고 하는 게 지금 요거예요. 자, 서로 다른 모델을 비교하는 게 백인이에요? 아니면 보팅이에요? 보팅이죠. 선정된 모형에 대한 보팅입니다. 블렌드 모델스라고 하면은 요 5개를 블렌딩을 하고요. 이렇게 모형이 만들어져요. 이거를 이대로 끝나면 안 되지. 앙상블 결과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또 들어갑니다.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자, 쭉 결과 나왔고요. 얘가 중간중간 과정에 잡다한 시각화가 없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별도로 메서드화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빨라요. 자, 그럼 이제 결과 시각화 때리면은 이제 다 나오죠. 자, 같은 모형인데 아까보다 정확도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딕트 모델. 예측 결과를 뽑아내는 거예요. 아, 예측 결과가 아니라 분류 결과구나. 결과에 대한 결과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보팅 클래시파이어 들어가서 최종
결과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 쭉 나왔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원본 데이터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이게 종속 변수죠. 자, 마지막 변수 이름이 뭐 디멘션 월스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나온 거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딕트는 그 분류된 결과값만 배열로 출력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출력되냐면은 일단 여기 앞에 종속 변수가 없어졌어. 종속 변수가 여기 맨 뒤로 붙고요. 이게 머신러닝이 분류한 결과야. 그리고 이거는 예측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 분류 결과가 붙어서 들어와요. 자, 본인의 직무 능력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수많은 삽질을 이제 덜 할 수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지만, 상당히 많은 공모전 같은데, 혹은 그 입사 지원 서류 같은 거 접수할 때, 파이썬 오토ML 사용을 허용을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왜냐면 실력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활용하지는 마세요. 오히려 역효과 날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요. 너무 여기에 의존하지 마세요. 확실히 사기템인 건 맞아. 자, 여기까지요.